네, 안녕하세요. 비건 뷰티 업종 전문 마케터 맞춤 제안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광고 대행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시나요? service.ampm.co.kr에서 디지털 광고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bid.ampm.co.kr에서 원하는 목적에 맞는 디지털 광고 제안 요청서를 신청해보세요. 나에게 딱 맞는 광고, AMPM 글로벌과 함께. 네, 순서는 이렇게 자사 현황, 광고 매체, 운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일단 MZ세대의 관심사는 요즘 지금 비건 뷰티이다. 그래서 요즘 뷰티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비건, 저자극, 지속 가능한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건 관련 연관어 유형 분류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비건 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3배 넘게 증가했으면서 비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많은 뷰티 브랜드가 있는데 우린 이제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비건 뷰티에 대한 언급량은 직장인과 육아가 되게 많은 언급이 되고 있으면서 일단 상위 연관어 같은 경우에도 피부가 꽤 많은 크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건 뷰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고객에게 어떤 전략을 하느냐입니다. 이렇게 무수히 늘어나는 경쟁사들 사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저 손선임 마케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예산으로 상위 노출을 하는 브랜드가 이기는 단순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명확한 KPI 설정을 통해서 효율 개선 및 광고성과 극대화는 필수입니다. 일단 온라인 광고를 운영하기에 앞서서 일단 자사의 KPI를 먼저 정해놓고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이 KPI 같은 경우에는 핵심 성과 지표 같은 이익이나 과거 실적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미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여러 핵심 지표를 묶은 평가 기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즉 광고를 집행하는 데 있어 자사가 원하는 실현 가능한 목표 수립을 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검색 광고 마케팅 전략에 대한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주요 고객들의 구매 여정에서 발생되는 행동 패턴 등 유의미한 데이터를 통해서 캠페인 전략으로 검색 광고를 좀 최적화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온라인 구매 여정을 파악해서 사람들의 검색 패턴, 활동, 전환율을 고려한 주요 동선을 일단 먼저 파악을 한 뒤에 취향을 파악하고 더 효과적으로 고객에게 접근해서 저비용으로 최고의 광고 성과를 기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저들의 모객 증대를 위해서 캠페인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일단 신규 기존 고객에게 자사 홈페이지 유입 유도 및 그다음에 이탈한 유저들에게는 리타게팅을 진행을 해서 또 모객을 좀 증대할 예정이고요. 그다음 매체별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검색 광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슈 대처에 발빠른 수동 입찰, 그 다음에 시간을 절약하는 자동 입찰 방식으로 하여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수동 입찰, 세부 키워드는 자동 입찰을 통해서 좀 시간과 요일에 따라서 입찰 전략을 다르게 할 예정입니다. 메인 키워드 같은 수동 입찰은 이제 비건 관련 메인 키워드 위주로 그룹핑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입찰을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세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자동 입찰로 순위를 조절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먼저 이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치느냐. 일단 첫 번째로 키워드를 선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키워드를 발굴해서 신규 키워드를 먼저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는 비효율 키워드는 다시 또 재그룹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분류 및 그룹핑인데 일단 키워드 선별 후에 경쟁 현황에 따라서 또 그룹핑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간대 노출 영역을 설정을 다르게 하여 분류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광고 라이브 한 3일차쯤에 성과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키워드 성과에 따라서 입찰을 다시 다르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3시에는 전환 키워드와 미전환 키워드를 확인하여 어떠한 키워드에서 성과가 나오는지 주로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들의 검색 형태에 따른 디바이스 노출 전략을 다르게 가져갈 건데요. PC와 모바일 캠페인별 입찰 키워드 운영은 노출 디바이스에 따라서 로직 차이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어서 입찰가나 노출 로직, 즉 파워리크나 뷰텍, 파워 컨텐츠 등에 따라서 키워드별 전략적 노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PC에서 같은 경우에는 뷰티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 훨씬 더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PC 안에서는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상위 노출을 할 수는 있지만 모바일 안에서는 상위 노출이 하기 만약에 힘들다고 했을 때는 키워드를 조금 더 발굴하여서 조금 세부 키워드에서는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자사 페이지와 일반 페이지 소재 목적에 따라서 분리 운영할 예정인데요. 자사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오피셜 계정을 적극 활용해서 브랜딩용 소재 발굴을 할 예정이고요. 실제로 이벤트, 해시태그 참여 유도 소재를 이용하고 브랜드 톤 앤 매너를 맞춘 게시글을 좀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게끔 유도할 예정입니다. 일반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드 광고용, 즉 호킹성 소재를 좀 이용할 예정인데요. 이건 이제 자사 페이지와 별도로 운영을 하여 전환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자사 페이지보다는 조금 더 자극적인 소재들이 많이 좀 쓰이는데요. 후기 소재라든지 후킹성 소재를 활용해서 일반 페이지에 운영할 예정이고요. 조금 더 네이티브한 형식 소재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침투, 그리고 이슈나 트렌드 맞춤 소재 등 약간 밈을 이용한 그런 소재들도 여기 일반 페이지에 좀 사용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프로필 생성 파워페이지 형식의 광고를 통해서 조금 더 확산을 유도시킬 수 있습니다. 로아스 상승을 위해서 메타 광고 전략 같은 경우에는 타겟팅은 관심도에 따른 타겟팅을 생성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타겟팅에 따라서 또 광고를 분리할 예정이고, 고효율 타겟팅에는 무한 확장을 시킬 수 있도록 설정할 예정입니다. 소재는 다양한 크리에이티브한 소재들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숏폼 지면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고, 이제 개인 맞춤화 소재를 조금 더 노출해서 다양한 소재들이 다양한 그 타겟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력 광고 같은 경우에도 쿠팡이나 올리브영 같은 커머스에서 이제 픽셀을 이용해서 하는 협력 광고인데요. 예를 들어서 쿠팡에 만약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다 하면은 쿠팡 잠재 고객 모수를 활용해서 광고를 통해서 구매 확인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리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높은 타겟 활용도를 통해서 신규 유저부터 기존 유저 데이터를 활용해서 리타겟팅 및 유사 고객까지 발굴할 예정인데요. 일정 기간 내 방문자, 특정 페이지 방문자 등 이런 특정 시간대에 방문했던 사람들에게는 다시 리타겟팅을 하고, 그런 구매자나 이런 상품을 구매했던 사람들 중에 유저 타겟의 소스를 생성해서 신규 유저를 다시 또 발굴하는 형식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관심도에 따른 타겟팅 공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자사몰과 그 외 다양한 채널의 고객 행동 데이터를 활용해서 타겟팅을 발굴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타겟팅별로 성과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하여 운영할 예정이고, 이제 고효율 타겟팅이 안정화되면은 이제 모수 확장을 위해서 좀 더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캠페인 목표별로는 신규 타겟팅, 기존 타겟팅 이렇게 분리하여 운영할 예정이어서 같은 소재라도 타겟팅에 따라서 신규이냐 기존 타겟팅이냐에 따라서도 로아스가 개선됩니다. 소재 같은 경우에도 차별점을 좀 강조하여서 다양한 크리에이티브한 활용을 할 예정인데요. 뭔가 논문이라든지 어떠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든지 좀 제품의 차별점을 강조한 소재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해서 차별화된 그런 소재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숏폼 지면을 활용한 브랜딩 및 전환을 극대화시킬 예정인데요. 일단 도달률이 높고 CPM이 낮은 숏폼 지면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브랜드 노출로 브랜딩 효과 극대화를 시키고, 숏폼의 다양한 CTA 기능을 활용해서 전환 퍼널을 최소화하여 전환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쿠팡 데이터를 활용한 메타 협력 광고입니다. 여기서 이제 쿠팡 말고 올리브영 등등 다양한 커머스 사이트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제 쿠팡 입점 브랜드 한정으로 쿠팡과 협력해서 메타에서 전환 증대 광고 운영을 해서 이제 쿠팡에 있는 자사 데이터를 공유받아 모수로 활용하고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판매를 체크하고 이를 통한 리타겟팅 광고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배너 광고입니다. 일단 타겟팅 광고를 통해서 이런 주목도 제고의 긍정적인 유저들인데요. 실제로 그 타겟팅 광고에 대해서 자신과 관련이 있다, 좀 자기가 관심이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그 광고 제품의 서비스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긴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분석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맞춤 타겟팅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컨텐츠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좀 효과적인 배너를 활용해서 노출 및 유입을 유도시키고, 이제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모수를 활용하여 타겟팅으로 퍼포먼스를 조금 더 극대화시킬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다양한 배너 광고인 다양한 매체들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이 배너 광고 매체들을 좀 미디어 믹스해서 조금 더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매체 중에서도 이제 모비온을 먼저 좀 제안을 드리는데요. 일단 모비온 같은 경우에는 유저 트래픽을 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60개 이상의 오디언스가 분류되어 있는데 그중 10명 중에 8명 타겟팅이 가능하고 광고 집행에 따라서 쌓여가는 이 모수들, 즉 방문했던 뭐 신규 유저, 누적 유저 등 다양한 기준으로 모수를 좀 수집하여 기간별 모수 분류에 따라서 모수를 계속 최신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비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사 기반, 오디언스 기반, 키워드 기반, 데모 기반이 있습니다. 이제 관심사 기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심사 타겟팅으로서 이제 좀 관련된 타 사이트 방문 유저에게 대상으로 광고를 송출하고 아니면 관련된 어플 유저, 어플을 설치했던 유저들에게는 웹 배너 광고를 송출하는 관심사 기반 타겟팅이 있고 오디언스 기반에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했다시피 한 63가지로 그룹하여 타겟 그룹에게 광고를 송출할 수 있고 이제 카테고리 매칭이라고 하여서 언론사 지명 카테고리를 타겟팅해서 원하는 카테고리에 광고를 송출할 수 있습니다. 이제 키워드 기반 같은 경우에는 모비온 내 활성화된 키워드와 유저의 검색 키워드가 일치했을 때 광고를 송출하고요. 이제 문맥 매칭이라고 이제 전환 키워드와 유입 키워드 또는 기사 내의 핵심 키워드를 매칭하여 광고를 송출합니다. 데모 기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별, 연령 타겟팅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정을 해서 여기 사이드에 이런 식으로 배너 광고가 나옵니다. 노출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언론 기사를 보다가 바로 홈페이지 뜨는 아이 커버, 노출 지면에는 PC와 모바일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컨텐츠 박스, 홈픽, 인피니티 피드가 있는데 이제 컨텐츠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천된 기사와 광고를 결합하여 송출을 하고 홈픽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환경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추천된 기사와 광고를 결합하여 송출합니다. 인피니티 피드 같은 경우에는 기사 최하단 영역에서 추천된 기사와 광고를 결합하여 피드 형태로 무한 제공되는 형태입니다. 네, 이제 잠재 신규 유저들의 유입 유도를 위해서 유입 경로와 타겟팅을 좀 세분화하는데 이제 비건 관련 관심을 보이거나 관련 키워드를 검색한 유저들에게는 키워드 타겟팅, 관심사 타겟팅, 성향 타겟팅 등 좀 고도화된 타겟팅 기법을 통해서 관심 유저들의 접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1차 유입에서 이탈을 하더라도 다시 리타겟팅을 하여 다시 또 세 번째로 유입을 시킬 수 있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랜딩 페이지에 많은 사람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타겟팅을 할 예정입니다. 모비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디바이스별 이용 형태에 따라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이제 서치하는 유저들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모바일 전환을 놓칠 수 있는 리스크를 좀 보완하여 PC로도 리타겟팅을 진행하고 이제 PC 접속 후에는 또 홈페이지를 재유입시키도록 하는 이렇게 선순환되는 구조를 통해서 디바이스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바이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등등 다양한 트래픽을 보유할 수 있는 매체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걸 확실하게 역할 구분을 통해서 자사 KPI와 맞는 매체를 설정하여 제안 드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럴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 뭐 뷰티 제품 추천이나 후기 나누는 카페들을 먼저 모색하고 거기에 맞는 컨텐츠 제작 및 업로드,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론을 좀 관리하고 네 번째로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이런 바이럴을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의 개선 및 장점을 부각시키는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카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쇼핑 매니아, 뭐 파우더룸, 여우야 등등의 이런 다양한 뷰티 관련된 카페를 좀 침투할 리스트를 미리 적어놔 봤고요. 해당 키워드에서 바로 뜰 수 있게끔 모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댓글 관리, 그다음에 이런 댓글들 같은 경우에도 게재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정적인 이슈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광고 캠페인 세팅 업무 지원을 좀 드리고요. 이제 각 광고 캠페인마다 최적화할 수 있도록 좀 끊임없는 테스트를 통해서 효율적인 캠페인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계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느 위치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지, 어느 노출 순위에 지금 있는지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하고 미리 좀 차단을 하는 식의 모니터링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분석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매체별로 리포트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매체별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성과를 분석할 예정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인사이트를 좀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운영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좀 성향이 다른 이제 분석 툴을 이용해서 사이트 로그 분석과 광고 유입 분석 자료를 좀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제 매체별 광고 최적화 및 미디어 최적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담 인력, 또 유입 자동 입찰 솔루션을 최대한 적극 활용해서 광고 캠페인을 운영하기 때문에 좀 체계적으로 매체 효율 분석 및 KPI 달성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캠페인 운영 보고를 통해서 매체별 효율 지표를 좀 수립할 예정이고 이런 식으로 캠페인 리포트와 월간 보고 리포트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1개월, 3개월, 6개월 등 3개월 동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다양한 효율들 그리고 어떠한 서비스, 어떠한 또 새로운 KPI가 있으면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도 꾸준히 계속 체크하고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비건 뷰티 업종 제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